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이제 모두 알려드립니다. 편안하게 따라만 오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단 하나의 채널. 아프지 마쇼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존스 조준호입니다. 저희가 이론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론이 맞는가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지 그렇죠. 된다는 겁니다. 구강건조증의 여러 이론들 아직은 원인을 잘 밝히지 못한다라고 이제 결론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아니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실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샘의 상황은 대부분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 명령 체계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침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헬스 하듯이 이두박근이나 삼두박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침이 나와야 되는 자율신경의 영역입니다. 네. 특히 이 이하선과 우리 턱 밑샘 이런 샘들은 이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대부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명령이 전달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럼 부교감신경이 어디서 문제가 될까를 보면 그 경로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경로가 어디 있냐? 바로 이 두개골과 경추 1번 사이에 그 위치에 있는 뇌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경추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부교감 신경의 전달 경로에 문제가 되면서 침샘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관여가 된다는 거는 사실 뭐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몰라도 네. 알 수 있는 게 약을 먹잖아요. 네네. 그럼 생기는 부작용들이 대부분 침샘을 하나 살리려고 다른 곳의 자율신경을 억눌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눌러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자율신경계 증상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 자체가 관여하고 있다. 네네. 이거는 뭐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일단 자율신경계, 특히 부교감신경이 침샘한테 영향을 잘 주려면 상부 경추가 중요하다. 네. 이거는 다 목이 이해를 중요하다. 하셨을 거고. 두 번째, 자, 명령을 내렸어. 근데 얘가 일을 하냐 안 하냐는 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침샘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 그러면 자꾸 명령, 야 공부해 하는데 얘가 덧셈 뺄셈밖에 못하네? 그러면은 미분적분을 아무리 숙제를 해줘도 안 된다는 거죠. 일타강사를 붙여줘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침샘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느냐. 보통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거는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그런 문제가 아니어도 네. 이게 이제 갑상선을 수술을 하시고 방사능 요도요법을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침샘이 또 이게 부가적인 타겟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침샘이 그렇게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좀 영구적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또 혈액순환이 좋으면 회복을 빨리 할 텐데 네네. 안 되니까 또 잘 안 됐고 네. 그리고 또 침샘은 또 망가졌고 네.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침샘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지휘하는 또 신경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침샘이어서 위쪽에 있을 것 같지만 출발선은 등이다. 아, 등이다. 네. 등에서 목을 거쳐서 침샘으로 가가지고 네. 거기로에 가는 혈관의 톤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목과 등이 좋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목과 등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에는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면 상상해도 나올 수도 있지만 실은 그런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출력의 값을 결정할 텐데 그 입력의 값은 어디로 가냐? 5번 신경. 5번 신경. 네, 5번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입력값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력값이 문제가 되면 아무리 신경 시스템이 잘 살아있더라도 결국 출력값에 문제가 있는데 그 입력값에 5번 신경, 3차 신경이란 뇌 5번 신경. 네, 뇌 5번 신경, 3차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는 또 구강 건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럼 5번 신경은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그 5번 신경이 하는 역할들은
저작, 씹는 것들, 그리고 얼굴에 어떤 얼굴 전체에 있을 통증이나 뭐 감각들. 감각,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자, 얼굴에 뭔가 문제가 많아. 막 흉터도 많고 얼굴에 뭐가 많이 들어 있어. 얼굴에 염증이 있어. 안면에 뭐 염증이 있어. 이렇게 되면 맞고 막 이런 예, 문제. 그렇게 되면 구강 문제가 있고. 막 여기가 틀어져 있어. 예를 들면 교합도 안 맞아.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재밌는 게 이 5번 그 3차 신경이라는 뇌신경인데 그 뇌신경의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핵이 어디까지 내려오냐? 경추 목에? 2번까지 내려온다. 네. 2번, 3번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또 목이 안 좋으면 3차 신경에 입력값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침샘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국 공통 분모는 목에 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등까지도 이제 해당이 되지만 특히 이제 목이 네. 더 공통 분모가 된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침샘의 문제가 심하신 분들 보면 결국 상부경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왜 상부경추 그 안쪽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핵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보통 틀어진 분들을 보면 어떤 관상을 가지고 있냐? 일단 얼굴이 비대칭이 있겠죠. 네. 그리고 턱이 맞지가 않습니다. 교합이 좀 맞지가 않고 그리고 한쪽으로 좀 씹으신 패턴들 그리고 고개 축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내가 인공 타액을 넣는다거나 이 사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즉 이걸 바로게 만들어야 된다. 네,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구강 건조라는 증상밖에 안 드러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심폐장관, 소변 대변 호르몬에도 언젠가는 문제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경추, 등 이런 부분만 좀 잘 잡아주셔도 훨씬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이게 자율신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네네. 물론 그 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제 얹혀져 있죠. 뭐 입이 벌르고 잔다, 뭐 입안이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되겠지만, 자율신경 자체가 문제고, 그건 목과 등이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있다. 네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우리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네. 이런 이야기는 병원 가도 사실 해주지 않고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밖에 안 하니까 네. 자네들 말이 믿을 만한가? 네. 이걸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구강 건조증이 구강 건조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을 보면 온갖 가지 증상들이 여러 개가 다 같이 있는데 네. 그 증상들이 다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핵심적인 공통 부분인 목과 등을 잘 관리해야 된다. 네네. 또 치료를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네네. 이 41세 여자 환자인데요. 그러니까 40대인데 이게 이제 노인은 아니잖아요. 네네. 뭐 나이가 많으면 좀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입이 계속 마른다는 거예요. 2달 전부터 좀 심해졌는데 뭐 그냥 뭐 좀 뭐 말라도 그냥 지내기는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많이 하면 저녁에 훨씬 더 힘들고 혀 끝에 막 자결감도 있고 스치면 좀 아프고 네. 아무래도 이제 마르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상처가 쉽게 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혀 옆이 그랬다가 혀 끝이 그랬다가 막 이런 이상 감각이 결국은 3차 신경과 이제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뇌신경 5번, 네. 3차 신경이 네. 관련돼 있을 거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필 또 왼쪽 귀 뒤쪽에 여기 늘상 두통이 있대요. 그게 상부 경추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알고 들어보면 다 관련이 있는 건데, 네. 아니 목 아픈 거는 정형외과 가세요. 네. 뭐 이거 마른 거는 뭐 이비인후과 가세요. 네. 뭐 이런 식이니까 네. 이분은 이제 해결을 못 하고 계속 이제 돌아다니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생긴 문제가 왼쪽 위쪽 눈꺼풀이 이쪽이죠. 네. 이게 이제 실룩실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이제 운동신경까지도 이제 관여가 네. 많이 되고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혈압약을 먹었더니 두통이 여기 아프던 게 없어져가지고 이게 혈압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내셨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목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통증만 없어졌으니까 혈압약을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냈는데
혈압약을 좀 먹으면 어지러워가지고 용량을 또 줄이고 네. 줄여가지고 혈압이 조절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이니까 또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뭐가 좋을까? 눈꺼풀도 떨리고 혈압에도 도움되고 영양제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그네슘을 또 유튜브를 찾아서 이제 공부를 종류별로. 막 하셔가지고 네. 또 이제 마그네슘을 또 드시는 거예요. 네. 아, 이것만 먹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종합 영양제 또 기본적으로 네. 또 드시고 이렇게 해서 또 영양제를 또 하나 둘씩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러면 요즘 최근에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때 목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 도수 치료를 이제 열심히 받고 있다. 그래서 아픈 거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목 등의 네. 네.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수 치료를 받으면 좀 나은 느낌이 이제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강 건조증은 해결되지 않고 네. 통증은 여기에서 관리하고 구강 건조증은 또 다른 곳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소화 문제는 크게 없었는데 한 번은 급체한 듯이 네. 증상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명치 부위가 이제 불편하고 막 이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인가? 막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했다 그러죠. 근데 소화는 그럭저럭 뭐 그래도 그런 일이 없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변비가 되게 이제 심하다는 거예요. 뭐 4일에서 뭐 일주일도 뭐 아이고. 못 가고 네.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쌓야지만 장 기능이 그나마 좋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텐데 그나마 뭐 좋다기보다는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평일에는 좀 적게도 먹어보고 좀 뭐 또 좋다는 것도 또 골라 먹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제 집어볼 수 있는 게 다이어트 한약을 한 3개월 정도 먹었다고 해요. 다이어트 한약. 한약. 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다이어트 약들이 다 이제 식욕 억제제, 그렇죠. 약간 좀 뭐 이제 향정신성, 네. 정신적으로 이제 신경에 이제 작용하는 건데 그런 거에다가 대사를 항진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이 저절로 말라버리기도 그렇죠. 하고 또 이뇨작용, 물을 계속 빼주는 네, 네. 그런 약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한약도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기전이 서로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처방하는 다이어트 약이랑 한약에서 처방하는 이제 그런 한약의 네. 기전이 비슷하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무리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어지럼증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럭저럭 지내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구강이 너무 많이 건조하니까 이제 말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 1년 정도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또 운동 중에서도 이제 필라테스를 또 굉장히 또, 열심히 했다는 게 또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엮여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자율신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다른 문제들을 이제 더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장에 어떤 문제가 있나, 뭐 장의 문제가 결국은 또 구강에 점막에도 영향을 주니까 뭐 중금속이 얼마나 있나, 소화 못 시키는 음식이 뭐가 있나, 뭐 이런 그렇죠. 검사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일단 엑스레이 사진부터, 네,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라고 하면 목이 C자형이 돼야 되고, 네. 등이 뒤로 굽어야 되고, 허리가 다시 이렇게 굽어야 되는 S자 형태의 척추를 가져야 되는데, 이분은 특징적으로 목도 일자, 완전 등도 일자. 일자, 네. 허리도 일자. 네. 이제 이 굴곡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일자목 네. 문제다. 네, 네.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맞는 거죠. 또 등이 일자가 되면 등의 신경들이 다 눌리거나 틀어지거나 꼬이거나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이제 또 예. 생기게 되는 거죠. 앞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제 꼬여 있어요. 네, 네. 이게 틀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보기 전에 옆모습만 봐도 네. 이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뭐 구강이 입이 자꾸 말라요 이렇게 이제 왔지만 네. 이분은 문제를 더 찾아가지고 네. 해결을 많이 해드려야지 되고 그래야 구강 건조증이 좀 좋아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이어서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시거든요. 네. 입이 그냥 마른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이 마르면서 배는 또 아프고 뭐 이게 잠은 안 오고 이런 게 다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 한 통속이다.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지고 교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구강 건조증 때문에 치료를 시작을 했지만 네. 여러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네. 내가 아프지 않고 올 한 해를 이제 잘 지나갈 수 있겠다. 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을 더 잘 지나갈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지. 그렇죠. 치료를 못 하는 거지. 원인을 안다면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율신경 치료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이게 회복하는데 저희 아프지 마쇼에서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신기하고 좀 생소하고 네. 뭐 하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꼭 치료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